안녕하세요. 김알TV입니다. 오늘은 청약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당첨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1순위 요건들을 살펴보고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생겼을 땐 어떻게 당첨자를 선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꼭 지난 영상부터 차례대로 따라오시면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청약 자격 조건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청약 통장 소지자여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의 모든 거주자들은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1순위 자격 요건과 당첨자 선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1순위 요건과 당첨자 선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겠죠. 각 분양 공고에서 1순위가 되어야지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건 다들 아시죠? 1순위가 먼저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여기서 미달이 됐을 경우 2순위에게 기회가 옵니다. 청약홈에서 2020년 9월 말을 기준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서울 지역 1순위는 330만 명이고요. 인천 경기 지역은 418만 명이 1순위에 해당되시네요. 5대 광역시는 259만 명, 기타 지역 326만 명까지 다 합치면 총 1334만 5124명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것만 살펴본 거라서 실제적으로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까지 합하게 되면 1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겠죠? 이 통장들이 뭔가 싶으신 분들은 첫 번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기존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통장들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2009년도 5월에 통장이 하나로 통합됐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입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쓸 수 있는 만능 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이 나오기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저렇게 통장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놀라지 마세요. 지금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 통장 하나로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전 통장들까지 다 합치면 2020년 9월 말을 기준으로 1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총 1490만 2683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2순위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1순위에게만 청약의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국민주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나 SH 같은 지방공사가 있습니다. 이들이 직접 건설하거나 또는 국가나 지자체, 주택도시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는 주택이에요. 이건 매 영상마다 반복하고 있으니 술술 나오시죠? 국민주택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저렴한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만들어집니다. 25.7평 정도 됩니다. 수도권 및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까지도 만들어집니다. 특히 국민주택은 민영주택에 비해서 분양가가 저렴한 편인데요. 그래서 경쟁률도 셉니다. 1순위가 아니면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1순위 중에서도 다들 떨어지니까 일단 1순위 요건을 먼저 알아봐야겠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요건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민법에 따른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어야 합니다.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주택 청약 시에 성년자로 인정받아야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됩니다.
해당되는 청약통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국민주택청약 시 1순위 요건인데요.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의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 1순위입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 이상 가입하고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 1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위축지역 이 세 지역은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데요. 용어가 조금 생소한 게 있으시죠? 투기과열지구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청약과열지역은 말 그대로 청약이나 분양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위축지역은 말 그대로 청약이나 분양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데요.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건을 아주 완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는 조건이 좀 더 까다롭게 적용됩니다.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2년이 경과해야 되고요. 납입도 24회 이상 해야만 1순위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국민주택 1순위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거나 청약과열지역이라면 추가 요건이 더 필요합니다. 투기 청약과열지구에서는 세대주만 청약 가능합니다. 여기에선 세대원에게는 1순위 자격을 안 줘요.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동안 다른 주택에 당첨되거나 당첨되고 계약을 포기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대 중에서 그 세대주한테만 1순위 자격을 줍니다. 위 추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순위에 해당하는 통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2순위로만 청약 가능합니다. 위축 지역은 반대로 조건을 아주 완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가입기간 1개월 이상 납입 횟수 1회 이상이면 됩니다. 어디가 투기과열지구이고 청약과열지역인지 이건 영상을 따로 올려두도록 할 테니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분양 공고가 나오면 그 공고문에 여기가 청약과열지역인지 위축지역인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일부러 외워두실 필요 없이 필요하실 때 분양 공고를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은 있지만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2순위로 청약 가능합니다. 1순위 제한자인 분들도 2순위로 청약하시면 됩니다. 자,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봤는데요. 1순위 자격자가 너무 많으면 이 중에서 또 우선순위를 가려서 당첨자를 선정해야겠죠. 동일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일어나면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서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반대로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초과일 때는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되는 거예요. 이것도 영상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납입 횟수를 따질 때는 아무리 어릴 때부터 청약 저축을 납입했다 하더라도 만 19세 이전에 납입한 것은, 즉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만 17세부터 인정이 됩니다. 최고 24회까지만 인정을 해줘서 그렇습니다. 월 납입액도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월 납입 최대 인정금액은 10만원까지 인정된다는 점 한 번 더 체크하시고요. 자녀분들이 있으시다면 만 17세부터 월 납입금액은 10만원으로 안 밀리고 꾸준히 낼 수 있게 자동이체를 해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은 주로 60제곱미터, 70, 80제곱미터이다 보니 40제곱미터 초과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국민주택에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닌데 여기서 또 뭐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하시는 분들,
지금 민영주택이랑 헷갈리고 계신 거예요.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점수를 계산하는 가점 방식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당첨자 선정 방식이 다르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푸르지오 자이, 레미안처럼 가점제와 추첨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이란 민간 건설사가 주도해서 만든 브랜드 아파트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미안, 자이, 푸르지오 이런 아파트들이 해당되는데요. 1순위 요건 바로 보겠습니다. 민영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민법상 만 19세 이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세대주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역시 주택 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을 받아야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통장에는 주택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해당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요건은 먼저 봤던 국민주택 요건과 비슷한데요. 다른 부분도 보이시죠? 일단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대한 조건은 똑같습니다. 근데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납입 횟수를 보지 않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되고요. 위축 지역은 한 달만 경과해도 1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가입한 후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하면 1순위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24개월 또는 12개월로 연장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 역시 나중에 아파트별로 청약 공고문이 나왔을 때 살펴보시면 됩니다. 민영주택은 이렇게 가입기간과 납입금을 충족하면 되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의 경우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1순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1순위 제한자에 포함된 경우에는 2순위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역별로 면적별로 예치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1순위로 청약을 하려면 청약 통장에 최소 300만 원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모든 면적 최고 금액이 1,500만 원입니다. 즉 가입 기간이 만족된 상태에서 청약 통장에 1,500만 원이 들어있으면 어느 지역이든 어떤 면적이든 민영주택 청약 시 다 1순위 자격이 되는 겁니다. 이 두 표를 조합하면 결국 가입한 지 24개월이 지난 통장에 1,500만 원이 들어있으면 민영주택에 대해서만큼은 만능통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충족해 보겠다고 매달 4, 50만 원씩 무리해서 넣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10만 원씩만 넣어도 돼요. 왜냐면 나중에 필요한 만큼 한 번에 몰아넣기가 가능하다는 점, 1,500만 원까지는 몰아넣기가 가능하니 걱정 마세요. 언제까지 넣으면 되냐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주의하실 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착각하고 계실 텐데요. 예치 기준 금액은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지역이 기준이 됩니다. 현재 나는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있고 서울에 공급하는 전용 85제곱미터 주택에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300만 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2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기준이 되고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이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면적에 따라서 이 금액 이상을 예치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보면 국민주택은
무주택자만 가능했었잖아요. 근데 민영주택은 유주택자도 가능합니다. 주택 있는 분들도 가능한데 아마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겠네요. 민영주택 청약할 때 유주택자에게도 1순위 자격을 주지만 당첨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에서도 투기 과열지구, 청약 과열지역의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추가 요건이 더 필요합니다.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고요. 세대원 전원 과거 5년 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거나 계약을 포기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여야 되고요.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만약 2주택 이상인 분이 세대주거나 세대원에 포함되어 있다면 1순위로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위 추가 요건이 미충족되었을 땐 청약통장이 아무리 1순위에 해당되더라도 2순위로만 청약 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영주택의 경우 동일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일어났을 땐 어떻게 선정될까요? 지역별 주거 면적에 따라서 가점제 및 추첨제를 비율로 선정해서 당첨자를 선별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가 적용되는 민간 분양, 아파트 공고를 보시면 우리 아파트는 가점제 몇 프로, 추첨제 몇 프로로 뽑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점제는 점수를 매겨서 높은 사람 순으로 뽑겠다는 의미고요. 추첨제는 말 그대로 지원한 사람들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뽑겠다는 의미입니다.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으로 부양가족 수 35점, 통장 가입 기간 17점, 무주택 기간 32점으로 책정됩니다. 이렇게 가점 계산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빨리 만드셔야겠죠? 싱글이거나 신혼부부라면 높은 점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보통 추첨제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을 살펴봤는데요. 국민주택에서는 되도록 빨리 가입한 사람이 유리했습니다. 근데 그 기준점이 만 17세라는 점, 그리고 저축 총액을 따질 때는 한 번에 많은 금액보다 매월 10만원씩 밀리지 않고 꾸준히 납입한 사람이 더 유리하다는 점, 그리고 국민주택은 가점제와 상관없습니다. 공공분양은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한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가점제와 추첨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시고요. 푸르지오 자이 레미안처럼 가점제와 추첨제가 적용되는 것은 민간 분양입니다. 민영주택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지역별 기준 예치 금액이 중요했죠. 납입 횟수는 따지지 않습니다. 유주택자도 1순위가 될 수 있지만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고 추첨제조차도 무주택자들이 유리합니다. 자, 민영주택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죠? 가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청약 1순위 자격자가 워낙 많아서 1순위자가 붙고 2순위자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1순위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사람이 붙고 낮은 사람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 청약할 때를 대비해서 가점 계산하는 기준과 방법 알고 있어야겠죠? 어떤 식으로 점수를 매겨주는지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